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새 아침이 밝은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두 번째 일요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 계획했던 꿈들을 잘 이루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시간에는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재관 시의원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주 미소가 환하시네요. 복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번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셨고요? 네,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도 다 괜찮으시고요? 네. 네. 팰리세이드 파크의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권이요. 상권이 네. 제가 보기로는 개점 휴업 그리고 네. 폐점까지 치면 한 30% 육박하지 않나 하고 네. 봅니다. 참 그 시정에 입성하자마자 작년에 입성하셨죠? 네. 네. 초선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그 꿈도 계획도 참 많으셨을 텐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시정 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가져왔겠어요? 네, 일단 뭐 모이는 시정 네. 활동으로 모이는 일 자체가 어려웠었고 네. 해서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하니까 오히려 좀 자유분방하게 우리가 만나고 뭐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훨씬 줄었으니까 네. 좀 그런 제약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좀 전에 한인 상권의 한 30%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팰리세이드 상권이 거의 90% 이상이 한인 상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플래닝 보드에도 있으니까 네네. 요즘 스페니시 히스패닉 분들이 네. 그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쪽으로 가게들을 제법 열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눈에 띕니다, 지금. 그 한인 타운에서 많은 한인 상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참 더더욱 뭐 그 시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가슴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또 스몰 비즈니스도 네. 해보기도 했지만은 참 일단은 생계가 거기 달려 있는데 네, 그렇죠. 참 매출이 준다든지 네. 또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참 어디 막막해지죠. 근데 이제 정부 시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부에서는 좀 뭐 도움을 지원을 안 했나요?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안 되고 그렇죠. 있었어요. 예, 주로 이제 뭐 아시다시피 페더럴 쪽에서 많이 이제 지원 내지 도움을 개인적으로 또 비즈니스로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것에 거진 의존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죠. 펠팍은 제 말 그대로 이제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상권으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관광, 특구 지역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아직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추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 이제 참 다행히 우리 고국이 워낙 여러 가지 K문화라고 통칭해서 K문화가 세계 곳곳에 많이 파고 들어가고 알려져서 아마 그런 거를 충분히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식업계나 아니면은 또 이제 하다못해 뭐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식당, 뭐 또 한국의 특별한 음식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외국인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됐으니까 그런 걸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있습니다. 동안에 그런 걸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도 하고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펠팍 상공회의소도 네. 있고 그래서 만나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뭐
자꾸 이 팬데믹이 끝나는 듯 하다가 또 네, 생기고 글쎄 또 생기고 말이에요. 하는 그게 좀 올해는 좀 애로사항인 끝났으면 것 같아요. 좋겠어요. 예. 예, 뭐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올 뭐 상반기 전에는 뭔가 좀 수그러들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하반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잘 하고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재관 우리 시의원께서는 그 입성하시기 전에 선거에서 잘 사는 한인타운, 예. 시니어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사는 타운과 시니어타운이라는 건립에 있어서 좀 준비가 잘 되고 계신가요? 뭐 아주 바로 말씀드리면은 준비가 특별히 되고 있는 게 지금 없고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변명 같은 변명은 제가 안 하고 싶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선에 시니어 분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편안한 그런 타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주차 문제도 곧 이야기가 뭐 이제 될 테지만은, 자 우리 시니어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라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시니어 분들이 운전하고 파킹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는, 우선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것부터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잘 사는 타운이라는 것이 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또 편리함도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편리함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아까 지금 주차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 시스템이 뭔가 너무 첨단 과학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좋게 말하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주민들의 현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주차하고 그 돈을 집어넣고 이제 티켓을 뽑아야 되는데 플레인 넘버를 그 집어넣고 입력을 하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입력이 된 건지 아니면 시간이 내가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이것으로 인해서 티켓을 발부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 메타가 바뀌자마자 네. 제일 제가 먼저 네. 이게 왜 이러냐, 이거는 안 좋다, 이런 지적을 제가 제일 먼저 시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하도록 한 그 부서, 그리고 우리 이제 시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했더니만은 한 가지는 높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원래 이제 엔지니어 그게 있으니까 그러시죠. 그랬더만 이공학을 공부하셨죠. 예, 또 이제 네. ADA 규정 때문에 이 높이를 더 올리지는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차권 영수증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모두 영수증 그게 굉장히 익숙돼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안 나와서 어떻게 되는가, 옆에 뭐 공고도 안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그 공고를 붙이자는 이야기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관 부처가 다르다고 그래야 되겠죠. 다른 데서 이걸 좀 제가 이런 저런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줘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번에는 이제 결국 새로운 텀을 못 하시고 그만두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네. 예, 그래서 제가 힘껏 아마 이제 메타까지 한번 뭐 법규도 마찬가지고 파킹 퍼밋에 대한 오디넌스도 마찬가지고 메타 자체에 대한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네. 어떤 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시스템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주차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티켓을 발부받아서 세수를 걷어들이려는 그런 그 꼼수 정책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아요. 그렇죠. 그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방문객들이 많았을 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별로 없거든요, 아직은요. 없죠. 예. 네,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그럼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티켓을 발부받은 경우가 많고, 한두 번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타운을 찾지 않아서
상권도 오히려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이제 우리 박 의원님께서 그 공감하고 계시니까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거주민들은 뭐 20불을 내면은 2년 동안 퍼밋을 그 받을 수가 있지만 네. 또 방문객들은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그 별도의 하루 8불씩 예. 퍼밋을 받아야 되는 예. 이런 그 주민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그 규정을 만들어서요.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실상은 통과가 됐었는데. 실상은 통과가 됐습니까? 예, 됐는데 이게 이제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주민청원이 올라왔죠. 네네. 주민청원이 올라가서 거기 주민청원에 소위 이제 그 사인하신 분들이 1000분이 넘어가니까 야, 이거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돼서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타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이거 뭔가가 아니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저는 왜 이건 아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저는 그런 그게 오디넌스가 새로 만들어지면은 그걸 미리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미리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일 찬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공청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그렇죠. 그런데 이 펠팍은 유난히 그런 것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을 많이 사게 되다 보니까 좀 타운과 주민들과의 관계가 부드럽지 못하고 악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한테 지금 계속 지금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뭐 드리면은 타운이 그렇게 많은 세수를 걷어들이고 모든 조례들을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세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런 지적이 나와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원래 제가 이제 그쪽 공부를 좀 했으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경영공학 경영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첫째는 우리 이제 분과위원회라는 게 스탠딩 커미티라고 이제 해가지고 위원회 제가 들어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거를 물론 행정관도 하지만은 CFO가 주로 이제 그런 그 예산 부분을 많이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그분들은 딴 타운에 그 행해지는 어떤 예산 집행 그런 것도 참고를 많이 해서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모 주민들이 이제 그 부분을 여쭤오고 좀 아시는 분도 여쭤왔을 때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숫자만 가지고는 이 나온 숫자만 갖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나왔는지를 그 계산을 할 때 제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건 많다 적다 할 수 있지. 지금 나온 숫자만 갖고 이게 많다 적다는 이야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들어가서 거기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지금 또 그렇게 안 됐었고 원래 또 지금 저 CFO가 지금 어포인트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작년에 56페이지짜리 감사원 보고에 나온 책임도 CFO가 어느 정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CFO가 이제 이 물갈이가 되는 그런 이번에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56페이지짜리 이제 주 정부 감사 보고서 이것도 이제 재정을 투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다시 밝혀라, 조사해라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주차 문제, 꼼수 주차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지금 공감을 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조금 까벌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 그 공천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우리 박 의원님? 뭐 저는 제가 살아온 게 뭐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와서 그 자체는 뭐 불이익이다 아니다 그런 건 저는 뭐 계산도 할 줄도 모르고
다른 그런 그게 한국 없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다음 공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인 동포 유권자들이 많이 좀 서운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 박 의원님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2년은 남긴 했습니다만 다음 공천에서 안 주실 것 같은데요. 뭐 그걸로 인하여 안 준다 그러면은 네. 세상이 아직까지 네. 저 뭐라 그러나 의를 위해서 돌아가거나 네. 참을 위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전부 이제 점점 자기의 출세, 욕망, 욕심, 네. 이권 이런 것만 보고 돌아간다면은 참 슬픈 세상이죠. 자꾸 그렇게 고맙습니다. 돌아간다. 아마 우리 주민들이 동포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상이 아닌가 우리 박 의원님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또 과찬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사항에 뭐 여쭤볼 것은 많습니다만은 이제 새 첫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뭐 정부에 대해서는 요 얘기만 하고 이번에 한인 그 스테파니 창 예. 의원이 공화당으로 입성을 했는데 네네. 민주당으로만 일성으로만 돼 있는 모든 구성의 조직이 공화당의 시의원이 입성을 함으로 해서 좀 그 어떤 반응인가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제가 우리 스테파니 장을 뭐 여기서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 네. 제가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한 세 차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상당히 일단은 우리 스테파니 장이 참 바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서 참 좋고 그래서 저하고는 호흡이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이 그렇게 됐다는 건 저도 원래는 뭐 이야기해도 되게 원래는 공화당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공화당이었다가 참 여기 와서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민주당으로 인하여 또 선출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책 자체로 보면은 저는 모든 게 이제 법이 관련을 해서 네. 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 미국이 움직여주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보면은 이민 정책이나 예를 들면 이런 거 보면 이민자들도 정식 채널로 정식 법이 정하는 관례대로 해서 이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탕에서 제가 옛날에는 공화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인으로서 삶을 바르게 또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공화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바른 방향의 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한인 밀집 지역의 한인 타운이 미주 지역에서는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와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멋진 타운으로, 좀 좋은 타운으로, 훌륭한 타운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런 정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건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그런 그게 나오지만은 시민 의식도 좀 투철히 우리가 가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민 의식이라는 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항상 정도로 가야 되는 정식으로 해야 되는 절차를 두고 이렇게 바이패스를 해서 하는 그게 우리가 좀 익숙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거보다는 안 되더라도 조금 마음이 안 들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정식으로 참여를 정식으로 뭐든지 가자. 그리고 또 컴플레인이 있다든지 뭐 이거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참 우리가 미국 살면서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만은 전부 다 써서 접수를 하고 써서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그게 항상 근거가 돼서 우리가 그걸 시정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지만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좀 힘들다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동할 때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야 또 정치인들도 뭔가 변화를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물론 좋은 정치인들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좋은 정치인을 만들고 바른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또 행동하고 바른 활동을 할 때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뒤쪽으로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어려워 모양이 안 좋은 이 타운이라고 네. 뒤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소위 우리가 다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네. 제대로 했을 때는 그런 그게 적거나 모양이 안 나온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좀 다 잘 시행이 돼서 네. 시정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정이 이제 새로 또 시작을 했는데 네. 올해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좀 추진하고 계신가요? 어, 주민들을 위한 정책. 조금 뭐 모호한 이야기입니다만 정책이라기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민의식이라는 그런 단어도 역시 포함이 되겠지만은 좀 또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좀 이렇게 질이 퀄리티가 좀 있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네. 거는 예를 들면은 주차 딱지를 한 장 이렇게 지금 잠시 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옆에서 뒤에서 딱지를 띄려고 그런다. 그래서 얼른 차를 옮기는데 뒤에 주차 요원이 끝까지 따라가서 네. 딱지를 던지다시피 하고 네. 가는 그런 모양을 볼 때는 이거는 제가 원래 담당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좋은 타운의 모양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 일하시는 분들도 좀 질을 올리는 네. 그런 교육이 올해가 좀 필요하겠네요. 올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예, 예. 또 좀 최대한 할 때 주민도 타운에 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끝으로 좀 새해 소망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뭐 그거에 집중해서 원래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네. 그런 그게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좀 또 저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스테파니 장 네. 의원이라고 보고 네. 같이 뜻을 많이 맞추어서 네. 좋은 결과를 많이 낼 수 있겠다 그런 각오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우리 펠팍 한인 주민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정의로운 또 살기 좋은 타운을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한인타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재관 시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어둡기만 했다고 생각하는 펠팍타운이 뭔가 새로운 서광이 비치는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를 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